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술주생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 가장 알맞는 주제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홍주원 대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상단에 우리 홍주원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이 플러스 친구에서 홍주원 대표님을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 추천을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1대1 이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그리고 무료 공략주까지 종목 상담 같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채팅방에 채팅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팅방 알람은 꼭 꺼두시길 바라겠고요. 이 상담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까지 알아봤습니다. 빨리 홍주원 대표 만나봐야겠죠. 급변하는 증시 이슈에 관련해서 굿투자 아이디어 알아봅니다. 자, 술주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이 하락 마감 했습니다. 사실상 지수에도 하방 압력이 조금 있었었고 이 소부장 뭐 어떤 개별적인 이슈 종목 섹터 이외에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기관 쪽에서도 오늘 엄청나게 순매도가 나온 상황이죠.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 1조 원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시장 하방의 압력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멀미나는 머리 아픈 이런 시장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지수적으로도 그리고 체감적으로도 오늘 상당히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상승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역시나 우리가 그 노랫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지. 미국 시장이 하락해서 소위 말해서 오늘 하락 각이구나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빠질 줄이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뭐 이 정도면은 적당히 빠졌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가요? 되게 이제 생각의 이제 차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따지고 보자면은 미국이 이제 그 4월에 지난 4월에 하루 최대 확진자가 34,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하루 최대 지금 4만 명까지 확진이 됐거든요. 한마디로 4월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 재확산 우려가 되게 좀 크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공포감이 그때보다는 좀 덜 왔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4만 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만약에 추세로 이 속도라면은 사실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코로나 쪽으로 이제 걱정이 하는 게 이제 정말 독감처럼 코로나19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사실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 나온들 치료제가 나온들 이제 변이가 되잖아요. 그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 남미 쪽에서는 도저히 뭐 얼만큼의 확진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우리가 진퉁 기업, 짝퉁 기업을 잘 추스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코로나 치료제 기업도 아닌데 어떻게든 엮어서 상한가 가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진퉁 기업들을 아주 쏙쏙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상당히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저번 주에 종목 주셨죠. 네네네, 맞습니다. 와, 정말 핫 이슈였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또 얘기해 주셔야죠. 그거를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생방 중에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생방 중에 뭐 처음으로 생방 도중 공개 공약주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 방송 중에 공약주를 드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원래 좀 그렇게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이렇게 막 그냥 막 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씩 뭐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런 기대감으로 네. 대표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앞으로도 이 과즙기 마냥 네. 오렌지 자몽 짜듯이 네. 아주 쏙쏙 알차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 가지고 물론 뭐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뭐 아직까지 순환의 흐름이 남아 있지만 다소 약할 수가 있으니 수소차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아마 제가 월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그 방송 도중에 동화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공개 공략주로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 날 이제 동화성이 이제 VI까지 갔었죠. VI가 네.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 걸리게 되는 그런 이제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뭐 동화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수소차 섹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그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부담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그 톡방에 계신 분들 시작해서 우리 앵커님까지 뭐 이제 제가 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시장이 다 흘러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좀 부담되는 그런 시선들 그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사실은. 좋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이제는 거예요. 네. 발언 자체가 이제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벌써 기대감이 이렇게 차 있는데. 그렇죠. 기대감 같으면 제약바이오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요. 그렇죠. 언젠간 떡락할 수 있는, 급락할 수 있는. 네.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한데요.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이 수소차 같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네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신재생 올라오는 에너지 이제 쪽. 그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미래산업 그렇죠. 성장주, 네, 경기 방어주도 아닌 네, 민간주도 아닌 성장 주도 섹터. 그렇죠. 그러신 분이에요. 네. 이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 별별 단어 다 나오네요. 네네. 과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실수했어요. 사람이라고 죄송해요. 말씀하셔가지고 순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급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급락 안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항상 네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미래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섹터 같은 전문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뭐 아무튼 뭐 시장 이야기를 좀 계속 다시 이어가자면은 아직까지 수소차에 대한 우리가 기대 심리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수소차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앞으로 시장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되게 불확실성이 강하고 그리고 어느 섹터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순환 네. 자체, 수급 자체가요. 그런 면에서 수소차라는 거는 되게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고 아직까지 뭐 다른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에게 몰려왔던 이 수급세가 아직까지 지금 돌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소차라는 섹터는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소차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소 쪽으로 상당히 이제 흐름을 좋게 봐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수소 쪽에서도 사실 오늘 이제 글로벌적인 국가에서도 이제 수소 정책을 확대하겠다. 특히나 이제 유럽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2050년에는 약 탄소의 0%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100% 정말 100%의 전기차와 수소차로 이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와 같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유럽 쪽은 풍력 에너지라든 이 신재생 에너지 거기는 해상 풍력 자체가 상당히 강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는 아직 지금 수소 쪽으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고 펀더멘털도 없고 어떤 관련주들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2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소차 쪽에 오로지 기대감만 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일단은 네. 지금 우리 우수 앵커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지금 지리적 특성이라 그러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수소 에너지를 발굴하고 네네. 그래서 생성해내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 에너지를 뭐 이제 생성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네. 어떻게 풍력 에너지를 맞습니다. 만듭니까? 근데 이제 참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팩트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우리가 이제 따지고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팩트를 따지고 들자면은 풍력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걸 유지 보수하고 설계하고 설비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 에너지 쪽으로도 뭐 그런 식으로 설계하고 이런 뭐 태양광이든 뭐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그냥 딱 팩트만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건 아마 이제 전기 업종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것들을 설치를 하고 설비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런 모든 기타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는 적자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장기 정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장기적으로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선 지금 되게 좋지 않은데 장기 정책으로 갈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 아까 이제 두 번째로 기대감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이야기 드리는 거는 팩트가 그럴지언정 종목이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팩트와 종목, 그러니까 한번 진실과 종목에 대한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주가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냥 기대감까지만 먹고 나오고 향후에 그런 악재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뭐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뭐 올해로 뭐 몇 년 차 됐는데 뭐 태양광 에너지의 실상, 뭐 풍력 에너지 실상, 수소 에너지 실상 이러면서 또 이제 언론이 그것도 이제 막 먹잇감처럼 이제 또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이 될까? 바로 대선 시점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겠네요. 네, 이제 또 정책적인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의 어떠한 그런 실패 정책들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 되면은 사실 여기 기대감이 올라갔던 게 그대로 거품이 쭉 그렇죠. 빠지면서 버블이죠. 주가가 네. 하락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요. 뭐 그 전까지는 사실 기대감으로 우리가 충분한 투자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자면 이 파티가 끝나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버블이 끝날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럼 언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끝날 사람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네. 네네. 참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네네. 질문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뭐 예상을 해보건데 그렇죠. 예상을 할수 해보건데 뭐 한 1년 이내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뭐 최대 한 1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저는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네네. 시장과 실물의 괴리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데 실물에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네네. 편이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네. 실물 경기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계속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 경기에 대한 되게 제가 우려되는 네네.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 도입부부터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또 제가 이제 소신 있게 또 이런 뭐 사실에 근거한 이런 정보들을 더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 방송이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중심이고요. 경제의 큰 틀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경제와 주식의 상관관계, 연관관계는 되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식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뭐 인과관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니까 종합 예술 경기다라고 좀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네네.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정부가 저도 이제 어찌됐건 하나의 국민으로서 정부를 되게 이제 지지하고 지원을 네네.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이면서도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증세 없는 복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증세 없는 복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내놨었어요.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증세 없는 복지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절대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제가 뭐 수치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설명하게 되면은 거의 뭐 1시간은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찌됐건 뭐 증세 없는 복지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정 정책이 제가 뭐라 그랬죠?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드렸었죠. 그러니까 적자가 그냥 보통 적자가 아니라 엄청난 적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일자리 창출에 지금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떤 돈이에요? 우리 국민의 피땀 같은 세금들이고, 60조라는 게 여러분 그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60조가. 그런데 이제 뭐 60조는 지금 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지금 더 추가 정책을 한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SOC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물론 코로나가 이제 뭐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때에는 2차, 3차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플랜 B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플랜 B나 플랜 C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재정 정책을 펼쳤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증세 없는 복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증세가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